네, 안녕하세요. 너 우리 대구에서 또 만나네. 또? 오늘 데이트 또 하는 거야? 요즘에 데이트가 좀 잦다. 어? 전 좋아요. 전 좋습니다. 또 날씨가 좋아서 또 이렇게 남자 둘이서 못 참고 유부남이시잖아. 기분 좋아 보이는데? 지금 집에서 멀어질수록 기분이 좋아지고 있거든? 우리 지금 여기 대구까지 왔잖아. 네. 그래서 오늘 안 올라갈 것 같아. 기분 너무 좋아 보이시더라고. 집에서 멀어질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사실 첫 외박이긴 해. 결혼하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멀리 대구까지 네. 왔잖아. 네. 대구가 여기가 그렇게 또 유명한 또 트레이더들이 많다며. 저도 익히 소문은 들었는데 그치. 제가 실제로 제 멘토라고 생각하는 분도 대구 분이고 그리고 형의 또 친한 지인분도 또 대구 출신이잖아요. 맞아. 지금 부산에 계시지만 맞아. 그만큼 이제 제가 옛날에도 투자 모임을 가면은 꼭 대구에서 열리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 유명하고 뭐 괜찮은 퍼포먼스를 낸 트레이더다? 출신이 대구도 나오고 맞아. 그다음에 뭐 창원, 청라 청라? 이렇게만 들었거든? 맞아.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과연 어느 지역에 고수들이 많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지역이 있으면은 우리한테도 좀 알려줘. 거기 찾아가게. 한번 댓글로도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 네. 우리가 거의 달려가겠습니다. 위에 신청란에 또 새롭게 딱 해가지고 맞아. 우리 지역에 이런 고수들이 있다. 한 이쯤인가? 그치? 우리가 오늘 찾아가는 분이 또 어떤 분인지 궁금하잖아. 난 사실 아예 몰라. 지금. 아예 모르고 아예 모르고 왔죠. 그냥 너 따라왔어. 제가 다 알아서 준비해놨습니다. 좀 홍구장 나야 되는 친구가 있거든요. 아, 진짜? 지금 어떤 분인지 간단하게. 최근에 아주 안 좋은 행동을 했어. 에코프로 하는 주식에. 설마 네. 에코프레 숏? 카페에서 봤어요? 아니 요즘에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 하나가 2차전이 숏이잖아. 그래갖고 하면 안 되는 짓을 했다고 하길래 그런 나쁜 행동을 할 수가 있지? 그렇게 해서 지금 손실이 마이너스 1억이래. 아 진짜? 그래서 제가 진짜 멘탈레스를 챙겨 입고 오랜만에 이거 그러면은 가끔 입는 거거든요. 좀 장난 너무 치긴 좀 그렇고 왜냐면 또 많이 아플 거 아니야. 그러면은 어떻게 많이 아플수록 웃겨줘야 돼. 그지?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 과정이나 뭐 이런 것들 이야기 들어보고 맞아. 다른 투자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아. 맞아. 그래서 그런 투자 이야기- 경력이 제가 알기로는 길진 않은데 실전 압축 근육처럼 짧은데 임팩트가 있어. 근데 1억을 잃을 정도면은 그 전에도 괜찮은 굉장히 성과가 냈다는 거잖아. 맞아. 그것도 궁금하네. 그래서 운용사에서 파생 프랍 리서치 쪽에 잠깐 근무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리서치 능력이 조금 있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 카페에서 되게 재밌는 글을 썼었는데 내가 에코프를 매수하는 관점에서의 매매 시나리오를 쓰고 숏을 치는 입장에서 두 개의 관점으로 포스팅을 하고 자기가 객관적으로 어느 게 올바른가를 평가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시나리오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내용을 보고 되게 재밌었다. 각각 포지션에 따라서 다 관점이 다른 거니까. 그치. 그러면은 우리 여기 가볍게 데이트 잠깐 한번 하다가 알겠습니다. 그분 만나러 가봅시다. 네, 가시죠.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맞지? 왜 이렇게 힘드냐 근데 벌써? 집에서 주식하는 게 제일 쉽다니까. 그러니까 나오면 고생인 것 같아. 갑자기 이거 집에 올라갈 생각하니까 좀 막막한데. 다음부터는 좀 지방을 좀 고민해보자. 근데 형이 운전을 어쨌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거 직접 운전해서 우리 태우고 왔잖아. 그치. 훨씬 더 고생 많았지. 아니 뭐 그냥 같이 따로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어차피 또 힘들 거면 같이 한 번에 가는 게 좋으니까. 준영님의 엄청난 은혜로 저희가 같이 한 번에 편하게 와가지고 너무 좋았고 갈 때도 신세 좀 지겠습니다. 이따가 또 부산까지 같이 가는데. 네. 자 일단 한번 왔으니까 네. 방문을 해볼게요. 네. 우리 호출합니다. 네. 바로 하면 칼입니다.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살짝 한번 뜯어보자. 벨이 있구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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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대학생으로 보이는. 그러니까. 나는 되게 나이가 좀 있는 느낌인 줄 알았어. 아니 왜냐면 전혀 어려 보이시는데. 닉네임이 월아가제? 월가제 아닙니다. 월아가제입니다. 그러니까 아재 같은 느낌으로 닉네임을 지어서 네. 좀 나이가 있을 줄 알았는데 트레이딩 하고 있는 거 맞죠? 그러면은 힘들게 찾아왔으니까 또 우리 앉아서 간단하게. 자기 소개도 하고 이제 많은 분들도 모르실 수 있으니까 당연히 어떻게 앉을까요? 이렇게 앉으면 될 것 같은데? 의자가 또 있는데 의자를 좀 가지고 올까요? 딱 대학생이 혼자 사는 집을 제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맞아 여기 딱 제가 혼자서 매매하다가 힘들면 누워버리고 여기 이렇게 혼자서 사는 남자의 방
아이템들이 있는데 여기다 기대가지고 책 보고 자기 전에. 베개는 2개네요? 예, 뭐 친구 놀러 왔을 때 보자. 아 친구? 다 친구지. 원래 다 친구야? 원래 다 친구로 시작해. 형도 결혼할 때 친구로 시작했잖아. 친구하다가 이제 자기 되는 거 여보하고 그지? 역시 유부남의 텐션은 다르군요. 경험담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우리 본격적으로 이 토크 하기 전에 좀 네. 자리 세팅하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기 전에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고 하면 되죠.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동강님 카페 우무트에서 월화가제라는 닉네임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훈이고 지금 나이는 28살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조회수가 가장 높은 분이에요. 저도 가끔 이분의 글을 보고 나서 되게 좋은 관점이다라는 걸 이제 배운 내용도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되게 뵙고 싶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너무 뵙고 싶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또 투자 뭐 얼마로 해서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하셨나요? 재작년부터 재작년? 네. 되게 얼마 안 된.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해서 투자를 하게 됐고 그다음에 뭐 얼마로 시작을 해서 얼마큼 뭐 수익이 났었고 이런 것들도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제가 그 주식을 처음 접한 거는 21년도 3월달 코로나 붐, 뭐 카카오 사야 된다, 네이버 사야 된다 그럴 때 주식을 듣고 시작을 했고요. 본격적으로 트레이딩 한 거는 제가 경영학부 학생인데 거기에 파생상품론이라는 수업을 듣다가 차익거래 개념을 배우고 이걸 파생 시장에서 내가 한번 잘 써먹을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거는 무조건 해야 되는구나. 그때부터 트레이딩을 시작했습니다. 선물 옵션 거래가 종료됐습니다. 마침내 선물 옵션 거래 종료됐다가 나오네. ATT에서 그랬듯이 저는 파생 거래를 주로 하고 있고요. 이 거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처음에 알비트러지 차익 거래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부터인데 그 차익 거래 개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은행에서 이자를 1%로 빌려가지고 2%로 저축을 하면 채권을 사면은 네. 그게 무위험으로 1% 수익이 나는 거여서 네. 그건 무조건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거를 선물옵션 시장에 적용하면은 주식이나 채권이 1억이 있는데 그걸 파생 시장에 더 대용을 잡으면은 한 70%만큼 파생 시장에 더 증거금이 생기고 그 증거금으로 1%만 수익을 내도 그 대용을 잡았기 때문에 0%로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0%로 돈을 빌려와서 1%로 이게 수익을 내면 이건 무위험 차익 거래고 무조건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파생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고 투자를 그러면은 그렇게 대학교에서 배우고 파생 상품에 대해서 알게 됐고 시장에서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가지고 파생을 시작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로 시작하셨죠 처음에? 처음에 제가 그 마침 2021년도 3월달이 전역하고 한 2년쯤 돼가지고 그때 전역할 때 군적금을 군대에 들어갔을 때랑 끝날 때 한 번 더 들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끝날 때 4개인가 5개인가를 그때 알바하면서 열심히 부었는데 그 돈으로 가지고 시작을 했죠. 700~800만 원 돈? 700~800만 원으로도 파생이 되는구나. 보통 증거금이 더 많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최소 증거금은 1000만 원이어가지고 뭐 그거랑 조금 더 해가지고 1000만 원 언저리로 시작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걸로 작년까지는 어떤 퍼포먼스가 나왔죠? 작년까지는 그걸로 꽤 괜찮은 수익이 났었습니다. 손실 큰 거 없이 그냥 꾸준하게 계좌가 올라와가지고 얼마까지 그럼 수익을 본 거예요? 한 1,000만 원 돈으로. 네. 작년 기준. 네. 말을 좀 약간 좀 뭔가 좀 불편한 거 있으세요? 너무 두 분한테 죄송합니다 일단은. 아니, 괜찮아요. 그 제가 이걸 신청하기가 그 크게 손실나기 전이었어요. 그때 계좌는 신고가를 달고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자신감 있게 뭘 다 얘기할 수 있지. 나는 뭐 괜찮은데 얼굴 나오고 뭐 괜찮지.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거의 다 그래서 잔고가 지금 금액적인 부분은 최대한 괜찮아요. 이거는 처음 겪는 일이잖아요. 이제 깡통에 처음에 고통을 이제 겪는 거라서 특히나 이제 그거는 계좌가 신고가를 향해서 잘 가고 있다가 한 번에 극단적으로 떨어지니까 아마 데미지가 훨씬 큰 걸로 생각이 들어지고 작년에까지는 솔직히 뭐 괜찮았는데 20대가 벌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될 정도의 괜찮은 성과가 나왔는데 그 수익을 좀 대부분 좀 뱉어내는 좀 거의 다 그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 그 신청하고
찾아오기까지 딜레이가 있는데 시간이 좀 있는데 그 사이에 좀 손실을 보신 것 같아요. 그치. 아직 좀 상처가 안 물기 전이라서 맞아요. 좀 과감하게 오픈하기가 이거는 솔직히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나도 뭐 어느 순간 손절한 거를 보여줄 때는 솔직히 좀 내 스스로도 마음을 좀 추스리고 멘탈이 좀 괜찮아졌을 때 다시 잘 할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나 약간 희망 같은 것들이 생겼을 때 좀 공개할 수가 있는 거거든. 보통 몇 개월 걸리잖아요. 근데 불과 한 일주일인가? 그죠? 일주일, 이주일? 최근 한 2주 최근 2주 사이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중간에 촬영을 좀 힘들다고도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런 말씀 안 해주셨네요. 그리고 그죠? 네. 아, 근데 저희가 와서 지금 또 이거 상황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어렸을 때 모습이잖아요. 아, 저도 실제로 이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주기적으로 있거든요. 여기 먼저 이제 셀트리온으로 한번 네, 그 영상 한번 보시고. 근데 경험하신 선배님이 네, 근데 여기서 가장 필요한 건 뭐냐면 이제 일단 금액을 낮추고 자신감을 다시 쌓아나가는 과정이 필요해요. 네, 한번 커리어를 잘 쌓았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깨지는 건 언제든지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지금 가장 힘든 거는 1억, 2억 잃을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앞으로 내가 이걸 계속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좌절감이 들면은 이 사람은 희망을 잃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극단적으로 우울해지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꼭 봤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저도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식을 지금 만약에 더 빠르게 막 하려고 막 하잖아. 그러면은 그 느낌이 어떤 느낌까지 오냐면은 살짝 공황장 비슷한 그런 느낌도 와. 맞아요. 시장을 보기가 진짜 약간 무서워지고 일어날 때 약간 숨 막혀오는 느낌 막 들고 그렇게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보면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아마 정신적으로 데미지가 많이 클 거고 상실감이 클 거기 때문에 지금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 맞아요. 이걸 잘 이겨내느냐 못 이겨내느냐가 앞으로 트레이딩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이거 잘 이겨내고 관리되면은 그때 벌었던 돈보다 더 몇 배의 돈을 벌 수 있을 것이고 맞아요. 사람마다 당연히 좀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서 만약에 여기에서 또 무리하게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퇴출이 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은 살이 좀 배기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트레이딩 하다 보면 이 속이 썩어 무너지는데 이제 거기서 아직 굳은 살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제 그게 생기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아 갑자기 보니까 나도 갑자기 옛날 생각나고 지인들도 분명히 이렇게 울컥하는데. 힘든 시기 보냈던 사람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옛날 생각이 뭐 확 지나가는 거. 그치. 작년에 처음으로 살면서 어떻게 보면 큰 돈을 벌었다가 또 올해는 그 큰 돈을 이제 손실이 났잖아요. 아, 솔직히 지금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 상태인지 물론 힘든 건 알겠는데 지금 앞으로 투자를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는지가 좀 궁금해요. 극복을 어떻게 할까?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도 고민할 수도 있는 거고. 네. 저는 우선은 작년에 되게 자신감에 많이 차 있었어요. 용돈을 안 받고 그냥 써도 하루로 트레이딩 한 걸로 충분히 쓸 수 있고 어떤 부족함도 없이 그냥 자신감 차 있고 세상에 누가 나보다 행복할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제가 하루 만에 거의 뭐 5천만 원, 6천만 원이 넘는 돈을 그 잃어버리면서 그게 그냥 전부 다 없어진 것 같아요. 없어지고 그냥 나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내가 살아야 될까 자신감도 다 없어지고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치, 아무래도 손실이 많이 나면은 예, 자신감 때문인 것 같아요. 돈은 또 벌면 돼요. 네, 맞습니다. 저도 딱 머리로 생각했을 때는 아, 내 방법이 확률적으로 우위가 있는 방법이고 이걸 반복하면 현금 비중 많이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이렇게 치면서 가면은 아, 돈은 다시 벌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자신감이 너무 떨어져가지고 맞죠. 이게 매매를 하다 보면 플러스가 가고 마이너스가 가잖아요. 마이너스 갔을 때 아, 내가 이 돈까지 잃어버리면은 진짜 큰일 나는데 이 생각이 계속 들면서 그러면 더 조급해지지. 예, 조급해지고 그 마이너스에 살짝 이렇게 트라우마처럼 생겨가지고 맞습니다. 그것만 봐도 빠르게 잦은 손절이 계속 나갈 수도 있어요. 맞습니다. 정말 정확합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역치가 이렇게 원래는 손실도 이만큼, 수익도 이만큼 감당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줄어들다 보니까 금방금방 손절 나가고 금방금방 손실이 쌓이고 왜냐면은 그때 큰 금액이 손실이 누적되는 모습을 봤잖아. 처음에는
몇백만 원 마이너스였는데 그게 1,000, 2,000 가는 거 봤잖아. 그러면 그게 와닿는 공포감이 있거든. 잘할 거 아니야. 너 몇 억으로 찍히는 거 봤을 거 아니야, 너. 그러니까 그 공포감을 사람은 어쩔 수 없어. 이게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생길 수가 있어가지고 그 금액이 커질 것 같다는 느낌이 갑자기 오버랩이 되면서 불안감이 돼서 나도 모르게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더 잃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있어가지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 계속 트레이딩 하기보다는 마음 건강, 정신 건강을 추스리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맞아요. 혹시 주동님이나 동광님도 그 큰 손실이 난 그런 그 부분들이 유튜브에 올라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차근차근 손실을 복구하시고 동광님도 차근차근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걸 보면서 그냥 조금이라도 예술금 줄여가지고 조금씩 현금 비중을 많이 갖고 하면은 수익금이랑 승률이랑 비례하잖아요. 수익금을 이렇게 낮출수록 승률이 이렇게 올라가는 구조인데 그래서 조금씩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차라리 그 금액대에서 나에게 공포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나만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게 우선이고 또 너무 또 목매이진 말고 리프레시 하면서 좀 쉴 때 쉬면서 그러면서 다시 좀 자신감을 찾아가는 과정이 어떻게 보면 슬럼프로 극복하는 과정이랑 똑같은 거거든. 이번에 대학교 졸업을 했는데 주변에서 누가 취업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빨리 이 시장에서 돈을 벌어서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심리가 무너져가지고 무리하게 하다 보니까 손실의 역치가 되게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역치가 조그만 손실이 나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보여줘야 되는데 마음이 조급해서 손절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손실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사실 손실 나게 된 게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제 숏포지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사실 거기서 그렇게 큰 손실이 난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SM 시나리오 매매를 했을 때 되게 자신감에 차 있었거든요. 이거는 내가 진짜 몰빵할 만하다. 왜냐면 이거는 이것도 교만한 생각이지만 그때 큰 수익을 보고 에코프로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보이니까. 가격대가 너무 올라왔는데 예전에 동강님도 영상에서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이거 너무 비싼 것 같은데 근데 참 가격은 비싼 것 같은데 인간의 광기를 계산할 수가 없어가지고 광기라고 표현하면 또 안 돼. 이거 큰일 나. 왜 개인 시절에 그런 밸류에이션을 광기라고 표현하냐 이래갖고 나 한 번 욕먹었거든. 개인들의 풍부한 유동성. 그러니까 박순혁 아저씨한테 끌려가서 2시간 동안 강의 듣고 싶어? 나 다 봤는데 진짜 맞는 말이 너무 유명한 종목인데 2시간 동안 강의 들어야 된다잖아. 조심해. 너무 유명한데 이제 그래도 주식이라는 게 원래 가다가 중간에 쉬어가는 구간도 있고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주식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했는데 이제 안 된 거지. 그게 한 번 더 슈팅이 세게 나오면서 사실 이런 게 지금 에코프로를 보면서 워라가제님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안 나타났지만 뒤에서 에코프로나 2차전지 숏했던 선수들 괴로워하고 계셨던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싱가포르, 홍콩 펀드들에서 다 잘렸다는 뉴스 봤잖아요. 그리고 아마 우리 작년에는 또 그런 일도 많았고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 논리였어. 그때도 지금이랑 비슷하진 않고 비슷하다면 큰일 나고 고령화 사회가 된다 해가지고 전 세계가 이제 이런 의약품 없이는 못 산다 해가지고 바이오 시밀러 이제 유럽을 다 잡아먹을 거다, 실적 장난 아니다 이제 앞으로 이런 논리 나오면서 끝도 없이 올라가고 있는 시기였거든. 셀트리온, 헬스케어, 제약 이렇게 해가지고 삼형제가 똑같이 달렸잖아. 셀트리온 형제들이 이제 유럽을 다 잠식하면은 얼마큼 실적이 올라갈 거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막 나올 때였어. 그때도 마찬가지로 셀트리온에 쫓았던 사람들이 많이 좀 피해를 봤었죠. 셀트리온이랑 제2의 삼성전자랑 같냐 이놈아? 그 얘기하면 혼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다른데 그래도 좀 그나마 비슷한 사례. 그나마 비슷한 사례. 2차전지 강의 2차전지 더 2시간 가죠. 40분 들어야 된다고. 2차전지 더 가는데 좀 쉬었다 가자 이거지. 그래, 우리가 부정하는 건 아니고. 네. 큰일 날 뻔했다. 어쨌든 그래서 에코프로 때문에 큰 손실이 난 상황이었고 대부분 숏 포지션 보유자들의 이제 실패 요인은 비싼 가격은 정량적으로 어느 순간 임계점에 넣으면은 회귀하는 가격이 보이지만 그 기간 동안에 버티는 이제 자기의 리스크 관리를 못하는 거죠. 예를 들면 떨어지는 시간은 예측할 수 없고 예상 불가능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자기가 이 욕심이 들어가는 구간이잖아. 이제 막 한 달 안에 떨어질지 2달 안에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더 많은 돈을 집어넣고 싶고 미리 들어가고 싶고 이 추세를 충분히 이제 기다리려면은 근데 시간이 걸리거든. 셀트리온도 예를 들면 떨어지는데 거의 1년 가까이 우양하면서 이제 예를 들면 숏포지션이 수익 내는 데까지 1년이 걸리는 거지. 실제로 실적이 찍히는 종목은
빠지는데도 쭉 한 번에 빠지는 게 아니라서 천천히 빠지는 경향이 이제 왜냐면 진짜 실적이 나오는데 만약 실적이 없는 종목들이나 진짜 수직 낙하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런 게 아니면은 많은 분들이 그래서 공매도 하는 사람들은 진짜 너무 쉽게 돈 버는 거 아니냐 절대 그렇지 않아. 이런 생각 갖고 계시는데 해보면은 알아. 이게 쉽지 않구나. 매수로 먹는 것도 쉽지 않고 숏으로 먹는 것도 쉽지 않다. 특히 트레이딩을 좋아하시기 때문에 더 이걸 기다리기 힘들 것 같아. 왜냐면 지금 트레이딩 하는 걸 너무 좋아하잖아. 재밌어 하잖아. 근데 그러니까 그 긴 시간 동안에 어떻게 이걸 기다리냐는 거지. 그 중간에 다른 기회들이 계속 보일 텐데. 아, 맞습니다. 네,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선택과 집중을 하나에 이제 몰아서 해서 수익을 계속 인내하고 조금씩이나마 가져가는 게 초기 전략에 저는 부합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뭐 매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쭉 나눠봤고, 자, 우리가 서울에서 지금 여기까지 다녀왔잖아. 너무 힘들었거든. 4시간 걸렸습니다. 오늘 이런 이야기를 쭉 나눴는데 어때요? 그냥 소감이? 도움이 됐나요? 두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네. 아 진짜 대단하신 분들이다 하고 다시 한번 그렇진 않습니다. 저 똑같은 상황이고요. 똑같이 뚝배기 맞았습니다, 옛날에. 아까 주동님이 하신 말씀이 되게 기억이 났는데 네. 그렇게 크게 깨진 상태에서 조금씩 극복해 나가신다면 내가 이 시장에서 큰 수익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조금씩 ATM기처럼 끌어다 쓸 수 있는 그런 리스크 관리 하는 걸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서 너무 크게 배웠고 맞아. 너무 좋은 시간이었죠. 예 그래서 되게 감사 아유. 저보다 주덕이 형한테 리스크 관리 더 많이 배워야 될 거예요. 주덕이 형이 엄청 잘하거든요, 그걸. 딱 옷 입은 것만 봐도 되게 잘할 것 같잖아. 쫄보라 그래, 쫄보라서 막 잃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주덕이 형 되게 그 리스크 관리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덕이 형한테 그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걸 훨씬 더 안정적인 시기가 필요하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전 주덕이 형의 좀 저런 책임감 있는 계좌 관리? 네, 요게 훨씬 더 지금 시점에서 파생이기 때문에 네, 그게 더 많이 배웠으면 좋겠어요. 파생을 더더욱 또, 네, 그게 너무 중요하잖아. 솔직히 이 바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은 거의 못 봐가지고. 저도 그렇습니다. 내가 유일하게 못 본 사람이 선물 옵션으로 10년 버틴 사람. 자, 그러면은 앞으로의 좀 계획도 궁금해요. 지금 이제 힘든 시기를 겪고 그래도 우리가 또 계속 열심히 또 살아야 되잖아요. 젊은 나이고 앞으로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을 것 같고 뭐 목표나 계획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일단 혼란스러운 시기라 계획이나 목표가 없이 좀 잡아가는 혼란스러운 시기고요. 머릿속 정리하는 시기인가요? 두 분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좀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명상하세요. 제가 맨날 했던 게 돈 잃고 전 어린이대공원 근처 살았거든요. 그 집 앞에 바로 공원이었어요. 돈을 잃으면 크게 잃으면 잠들어. 장이 끝나면 제가 자연스럽게 갑자기 잠들거든요. 원래 일단 스트레스 받으면 좀 그럴 때 있어. 스트레스 확 크면은 저는 약간 김현증처럼 갑자기 스륵 잠드는 이제 그게 있는데 그래갖고 저는 자고 1시간 정도 자고 그럼 4시 반 정도 돼. 나가서 공원을 한 바퀴 돌아요. 가벼운 러닝? 하고 이제 저녁 먹고 그러다 이제 누워서 약간 생각 많이 하죠.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디서부터 뭐가 문제지? 그 계속 이제 복귀하고 이걸 보통 한 달 정도 하는 것 같았어. 제가 맨 처음에 깡통 차고 그랬을 때. 근데 이 정리하는데 꽤 시간이 걸려요. 나도 항상 이제 슬럼프가 왔을 때 항상 많이 했던 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공감할 수 있는데 손실이 크게 났거나 뭔가 안 될 때 뭐 여행을 가라 뭐 해라 뭐 쉬어라 이거 안 되거든. 자기만의 방식이 있어. 안 돼. 근데 운동을 하든 뭘 하든 어쨌든 생각 정리야 본인의 이제 좀 마음이 정리가 돼야 돼. 그거는 이제 나 같은 경우에는 혼자 카페 가갖고 노트북 하나 놓고 책 읽으면서 계속 이게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생각 정리를 하는데 시간을 많이 썼거든. 어떻게 전략을 짜야 되고 또 어떤 마인드를 가져야 되고 어떤 원칙들을 수정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정리가 좀 되면은 좀 한결 마음이 괜찮아지고 그때부터 다시 또 상승 곡선을 탈 수 있다라는 좀 자신감이 생기거든. 그래서 아마 그런 과정들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낮춰야 돼요. 네, 내가 어떤 뭐 수익률 폭발적으로 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런 것들은 현재 실제로 객관적으로도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한 이제 아웃풋 이런 것들을 기대감을 좀 낮추고 돈을 잃지 않는 것에 좀 집중한다라고 하면은 훨씬 더 트레이딩은 자연스럽게 수익이 따라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에만 집중하는 시기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온다고 머리도 많이 신경 쓴 것 같은데 너무 멋있게 하고 있네. 어쨌든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진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이렇게 너무나 성공적으로 시장에서 있으신 분들이 자기의 경험을 토대로 얘기해 주시는 거니까 많은 분들한테 한번 추천해주세요. 신청하라고. 더 많은 분들이 신청하면 좋겠네요. 찾아가는데 너무 멀는 대구까지 왔는데 이제 어딜 못 가. 다 갈 수 있긴 해. 이제. 이제 다 갈 수 있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네. 마무리하고 우리 인사. 다음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네, 뵙겠습니다. 네. 안녕. 안녕.